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차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9주차에 우리가 같이 문장에 대한 훈련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다른 학우들이 쓴 글, 실제로 제가 과제로 학우들에게 받아봤던 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아니고 지난 학기 아니면 그 지난 학기에 받았던 글 중에서 다른 학우들은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지, 그랬을 때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읽기 쉽게 상대방한테 안정되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좀 몇 개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 과제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마련을 해 두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8주차나 9주차에 시험을 보는데, 아마 다른 과목들은 시험을 보는 과목도 있을 텐데, 저희 수업은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그냥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대신 여러분들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제가 한 주 정도 과제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영상 없이 과제 제출하는 주차를 좀 마련해 둘까 합니다. 하루도 여러분 빼지 않고 개강 이후에 매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영상으로 수업 들으시고, 또 거의 제가 매주 과제도 내드렸는데 과제까지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토템 글쓰기 라고 시작한 걸 벌써 한 5주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고지가 눈앞입니다. 이번 주 영상까지 여러분 열심히 하고, 이번 주에도 영상과 관련된 간단한 수행과제가 있습니다. 그 수행과제까지 하시면 이제는 정말 저희가 마무리, 거의 다 이제 토템 글쓰기를 완성하기 위한 모든 단계, 정말 여러분 소재 잡고 브레인스토밍하고 또 제목도 생각하고 여러분 거기에 구성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문장 훈련까지 정말 꼼꼼하게 거의 모든 단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곧 글이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 영상으로 하시고 수행과제 내시면 되는데, 다음 주쯤에는 한 주 그냥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좀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시험 안 보고 이렇게 영상을 진행하는 게 더 낫죠. 여러분들 부담을 좀 최소화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좀 더 양질의 한편의 완성도 있는 글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 같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과제 수행하고 있는데, 매 시간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나갈 건데, 지난 시간에는 문장 법칙에 대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문장 훈련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문장 법칙. 일단 예쁜 문장, 좋은 문장, 화려한 문장 이런 걸 쓰기 전에 1차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문법에 맞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은 주차가 없었지만 지난주에는 유독 여러분 문법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나 아니면 내 스타일, 내가 쓰고 싶은 토템, 내가 하고 싶은 브레인스토밍,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되는 일종의 하나의 법칙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문법은 맞고 틀리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맞추셔야 된다. 그리고 이 문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중간고사는 보지 않았지만 기말을 한번 보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말 기간에는 저희가 시험을 봅니다. 현장에서 아마 강의실에서 시험을 볼 텐데,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문법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옵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시험 범위를 글쓰기와 자기표현이라는 얇은 책에서 시험 범위를 드리겠지만, 이미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기본적인 만추법이라든가 문법에 대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문법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좀 신경을 쓰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고,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하냐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나의 문장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써놨는데, 자, 이거는 이제 법칙이 아니라 문형이라고, 문장 형식.
문장 스타일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나갈 겁니다. 일단 문법이 다 맞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는 나는 문장을 어떻게 쓰는 사람인지 나의 스타일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는 선생님 저는 문장을 조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써요. 아니면 교수님 저는 문장을 좀 더 직설적으로 써요. 아니면 교수님 저는 이렇게 써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마다 어떤 취향, 스타일 우리가 뭐 옷 입는 스타일 아니면 밥 먹는 스타일 뭐 이런 것들 다 스타일이잖아요. 선생님 저는 뭐 잠자는 스타일 선생님 저는 좀 늦게 자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다 자신의 취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생활 리듬, 생활 패턴에 맞는 자신만의 취향이 있을 텐데 문장도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문장 스타일을 막 기억하기, 그러니까 알고 있긴 어려워요. 왜냐면 옷도 맨날 입고 밥도 맨날 먹고 뭐 다른 것도 맨날 자주 하니까 이게 내 스타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글은 그렇게 맨날 문장으로 된 물론 우리가 카톡은 하지만 카톡은 완성도 있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문장으로 된 그 글들을 매일같이 자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선생님 저는 정확하게 제 문장 스타일을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에 한번 그 스타일을 찾아보자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는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 쓰는 사람이구나를 찾다 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내가 쓰기 좋은 스타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잘 들으신 다음에 오늘 수행과제까지도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의 문장 스타일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이 나의 문장 스타일과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잘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역시 오늘도 중요하죠. 제가 매주 중요해라고 하는데 오늘도 중요하고 말았어.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나의 문장 스타일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새로운 강의로 올려드리진 않았는데 오늘은 강의록 없이 강의록에는 이제 문장 스타일에 대한 예시들이 없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강의록이라든가 별도의 자료 없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장 스타일 근데 제가 요거 좀 지난주 과제 체크를 간단하게라도 좀 하려고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과제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여러분 과제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요거 조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요거 몇 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치셨는지 보고 나서 대표로 제가 몇 개 같이 좀 고쳐보고 나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건 2번 문제였죠. 제가 1번은 예시로 한두 개 정도 해놨는데 2번, 3번 해놓지 않아서 2번, 3번도 예시로 한두 개 정도 해볼까? 일단 보면 첫 번째 문장 일단 한번 볼게요. 내가 송경아의 책을 읽기도 전에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니면 책의 발전사라는 소재를 쓴 책인 줄 알았다. 여러분 이건 비문이죠. 첫 문장부터 사실 제가 굳이 이 학생의 글을 가져온 이유는 이렇게 좀 비문이 많기 때문인데 내가가 아니라 나는 송경아의 책을 읽기도 전에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니면 책의 발전사라는 소재를 쓴 책인 줄 알았다. 나는 무엇인지 알았다 이렇게 끝내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송경아의 책을 이거 책은 송경아의 책 이게 제목입니다. 책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송경아의 소설 책을 읽기 전에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알지 못했다. 아니면 나는 송경아의 책을 읽기 전에는 이 책이 책의 발전사에 대해서 쓴 책인 줄 알았다. 그냥 뭐 이렇게 쓰면 이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지? 책을 읽기도 전에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고 아니면을 왜 써? 같은 얘기잖아. 무엇인지 몰랐다. 그리고 책이 그냥 단순히 책의 발전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건 사실 군더더기가 좀 많고 명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 이건 비문입니다. 나는 송경아의 책을 읽기 전에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보죠. 이제 왜냐면 그 역접이 아니잖아. 알지 못했고 단순히 책의 발전사에 대해서 쓴 책인 줄 알았다. 뭐 그냥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가능한 문장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정답을 꼭 여러분이 맞춰야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이 군더더기를 최대한 없애주고 말이 되도록 만드시면 돼요. 내가 송경아겠죠. 이거는 이제 이 학생이 쓴 걸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건 이제 오타야.
송경화에 대해 알지도 못, 나는, 또 내가가 아니라 나는이죠. 나는 송경화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송경화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녀의 작품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었다. 오해가 뭐 생겼다 보다는 있었다. 책의 첫 마디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 책의 첫 마디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였다. 이것도 좀 어색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로 책의 첫 마디가 시작된다. 뭔가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라는 문장으로 책의 첫 마디가 시작된다. 먼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마음이 그립도 없었다.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썼다. 그 마음을 썼겠죠. 어머니의 마음이 그리운 게 아니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썼겠지. 책의 제목과 상관없는 말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책이라는 제목과는, 그러니까 책과 어머니라는 소재, 그러니까 책이라는 제목과 어머니라는 소재는 언뜻 상관없어 보였다. 이렇게 써야지 말이 되지. 곧 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 그 책을 발견한다. 곧이 좀 곧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나는 봤다. 좀 그리고 여기서는 문단을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책이라는 제목만 듣고는 약간 이 책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뒤에 곧바로 주인공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가 남긴 책을 발견한다. 책은 인쇄를 통해 나에게 돌아갔다. 인쇄를 통해 나에게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맥락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책은 인쇄된 상태로, 그러니까 인쇄된 상태의 책이 나에게 발견된다. 근데 책이 발견된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사동 표현이기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인쇄된 상태의 책을 발견했다. 내가 발견해야지. 얘도 바꿔야지. 저자는 보기에, 이것도 본문의 시작이다. 저자가 보기에는 이것이 본문의 시작이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실 이 문장은 문장마다 다 고쳐야 돼.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이거 말씀 안 드렸을 수 있는데 이 문장에는 반전이 있어.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엉망이거나 문장이 약간 좀 다 문제가 있는 글쓰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 고백을 하자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반 학생이 써서 제출한 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여러분 기준에서 우리가 영어로 아니면 중국어로 글을 쓸 때의 수준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 외국 학생 치곤 잘 쓴 건 맞아요. 우리가 영어로나 중국어 아니면 일본어로 글을 쓸 때 이렇게 못 쓸 거야. 근데 이 학생이 한국어가 외국어인데 그걸로 쓴 것 중에 잘 쓴 게 맞지만 그래도 제가 일부러 이제 사실 한국인 학생이 쓴 글의 문장이 이렇게까지 엉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걸 제대로 고치려면 모든 문장을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생이 쓴 거기 때문에 이거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좀 다 고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말이 돼요. 그러면 이 책은 어머니에 대해 쓴 것일까? 그러면 이 책은 어머니에 쓴 것일까? 아니면 어머니가 쓰신 책인가? 내가가 아니라 나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도 글이 이어지는데 제가 이 부분만 여러분한테 가지고 와서 한번 다 고쳐보세요. 말이 되도록 안정이 되도록 고쳐보세요. 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일부러 약간 함정같이 외국인 학생이 쓴 글이라서 제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 고쳐봐라. 사실 한 줄 한 줄 고칠 게 다 있다. 라고 하는 의도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3번 문제도 한번 금연 광고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금연 광고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진다. 금연 광고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진다. 이것도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우리가 주어가 되는 게 맞으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흔하게 금연 광고를 볼 수 있는데 그 덕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게 주어가 앞으로 가는 게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금연 광고를 볼 수 있는데 그 덕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그래서 한국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이제 그 핵심적으로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술호흡, 주술관계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했죠.
술은 이렇게 술은 반발로 하면 안 되지. 그렇다면 술은 어떨까?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는 어떨까? 이렇게 써야지. 하지만 술은 이렇게 문장 성분이 너무 다 비어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그렇다면 술은 어떨까? 술과 담배는 똑같은 기호식품에도 불구하고 술의 포장지에는 음주가 불러올 해악도 그런 거 상기시켜줄 시각 자료들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거는 대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담배에서는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술은 못 본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담배의 포장지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비교를 한다는 어휘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담배 포장지와는 다르게 술도 똑같은 기호식품이지만 술의 포장지에는 술의 해악이 불러일으키는 아니면 음주가 불러올 해악을 상기시켜주는 시각자료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더 잘 읽히게 그리고 뭔가 해악도 그거 상기시켜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이런 게 약간 군더더기야. 그냥 시각 자료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거의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거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요즘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과도하게 좀 설명조의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서술어미가 정확하게 길어진다던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쳐주는 게 좋습니다. 술 포장지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소비를 부추기는 연예인들의 사진 문구 예쁜 상표만 있을 뿐이다. 볼 수 있는 것은 있을 뿐이다. 이것도 사실 비문이죠. 술 포장지에는 이것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술 포장지에서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상표이다. 근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있는 동사와 있다라는 동사가 두 개 써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볼 수 있다, 있는, 있다, 있는. 이렇게 지금 이것도 동사가 두 개, 그러니까 서술어를 한 번 앞에 썼는데 뒤에 서술어. 우리 지난주에 한 것 중에서 그거 생각나십니까? 번역문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가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썼는데 한국어 문장이니까 뒤에 서술어를 또 쓴 거. 그거야. 그래서 이게 술 포장지에는, 그러니까 술 포장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연예인들의 사진 문구 예쁜 상표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서 앞에 있는 이 서술부랑 뒤에 있는 서술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 할 건 아니고 몇 가만 좀 예시를 통해 보려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예를 들면 음주운전과 취객으로 인한 범죄들은 흡연의 문제보다 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딱 봐도 딱했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보다 여기까지가 무려 한 문제 아니야. 이거 100번 비문일 거야. 그렇다고 하기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예를 들면 임시운전과 취객으로 인한 범죄들은 흡연의 문제보다 더 즉각적인 타인을 끼치는 데 심각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명료하게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야기가 어렵고 왜 길어졌습니까? 문장이 복잡해졌습니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거지 앞에 이야기가 음주가 흡연보다 더 문제가 없을까? 를 질문한 거잖아요. 난 이것도 그렇다면 음주가 과연 흡연보다 안전하고 문제가 없을까? 뭐 이 문장의 비문은 아닌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흡연 앞에 써줬으면 좋겠어. 이 문장. 그렇다면 흡연이 지금 그렇다면 흡연에 비해 음주가 더 안전하고 문제없는 것일까? 라고 해서 좀 요거 이제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요 문장은 비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바꾸셔도 무방하긴 하지만 더 좋은 문장으로 바꿀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길지. 그렇다고 하기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예를 들면 음주운전과 취객으로 인한 범죄들 흡연의 문제보다 더 즉각적이면 무슨 말이야?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 하지만 음주운전과 취객으로 인한 범죄들은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취객으로 인한 범죄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취객으로 인한 범죄라기보다 이걸 너무 범죄로 규정하니까 범죄는 문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주운전과 취객으로 규정되는 문제들은 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보다 더 즉각적이며 그러니까 타인에게 더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이렇게 앞에 이거 군더더기 다 빼주고 음주가 과연 흡연보다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거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거 왜 써주는 그래서 그러나
음주운전과 취객과 같은 음주운전과 취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흡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더 즉각적이며 타인에게 끼치는 해도 더 심하다. 이게 훨씬 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바로 알고 이런 의도구나 라가 딱 와닿죠. 게다가 음주로 인한 범죄와 건강 악화도 게다가는 뭐 적절한 부사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니면 게다가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근데 범죄 얘기를 앞에 하나 하고 있잖아. 범죄 얘기했으면 그러면 게다가니까 플러스 알파니까 음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건강 악화 역시 결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결코 뭐 쉽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앞에 범죄 얘기했으니까 게다가니까 범죄의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얘기를 여기 또 해주면 안 되지. 그럼에도 사람들은 음주에 훨씬 더 관대하며 인터넷에 담배 광고와 담배 추천 그러면 이거 끊어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음주에 훨씬 더 관대하다. 뭐 그냥 막연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흡연에 비해서 음주에 훨씬 더 관대하다. 끊어주고 인터넷에 담배 광고와 담배 추천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술 광고와 술 추천은 일상적으로 아니면 만연해서 돌아다닌다는 점이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끊어주면 좋겠죠. 지금 2번, 3번만 조금 몇 개 문장을 고쳐본 건데 제가 고친 문장대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거나 그게 정답인 건 아닙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마든지 더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문장을 다양하게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한다면 모든 문장을 사실 다 고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꼭 이 구절에 주어, 서술어 호응이 되어 있는지 군더더기는 없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다 수정을 해보셨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 3번 예시로 좀 몇 개 해봤는데, 몇 문장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 것이랑 비교해보면서 또 중요한 건 여러분 진짜 다른 학우들 글 고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내 문장을 쓸 때 나는 혹시 이런 오류나 실수를 하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지 좀 생각을 하면서 안 할 수 있도록 비문이 나오거나 너무 문장이 군더더기가 심하고 장황해지지 않도록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과제 체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나가야 되는 수업들 몇 개 나가제 본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문장 법칙이 아니라 약간 문장 형식, 문장 스타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기로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같이 공부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한테 좀 대표성을 띠는 몇 가지 문장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장이 좋은지 싫은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같이 좀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몇 개의 대표적인 문장 스타일들을 제가 책에서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들이 대부분 문학 텍스트에서 가져오긴 했는데 여러분 문학만이 글은 아닙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토템 글쓰기로 하셔야 되는 것도 문학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다양한 형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대로 쓰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 가져온 게 다 문학으로만 가져온 이유는 문학이 좀 그래도 딱 문장을 봤을 때 저게 스타일이 어떤 거구나 저 스타일이 어떻구나가 조금 더 한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오늘 가져온 거는 문학에서 기존에 이제 좀 작가들이 쓴 문학 텍스트에서 문장을 좀 몇 개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거는 좋은지, 싫은지, 이건 만약에 좋다면 어떤 스타일이라서 어때서 좋다는 건지, 만약에 별로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왜 별로라는 건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예시를 들어온 몇 개의 글들은 다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번 주 과제가 그거잖아요. 과제 양식 이미 다운받아 보신 학생은 알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문장 스타일을 쓴 작가들 책과 구절을 찾아오자 라고 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몇 개 예시를 보면서 이건 왜 좋다, 왜 싫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으면서 과제하실 때 나는 이 작가는 이래서 좋다, 이 작가는 이래서 좋다 라고 하는 거 잘 찾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절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좋아서 선생님 저는 이 글의 내용이 좋아서 이 작가 걸 선택했어요. 아니면 이 글의 내용이 좋았어요. 내용 아니야? 어디까지나 뭐라고?
그렇지. 스타일, 형식, 그러니까 그 문장을 쓰는 문장의 그 뭔가, 그러니까 똑같이 뭐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직접적으로 사랑해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완곡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뭐 너를 보고 싶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형식이 내가 더 좋아하는 형식인지 이렇게 내용 말고 의미 말고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좀 찾아오시면 되는데 오늘 그 사례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작가도 있고 좀 유명한 작가도 있고 그런데 일부러 블라인드라고 해야 되나? 작가 이름이랑 작품을 공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문장사 1, 2 이렇게 숫자만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작가 이름을 들어보면 이 작가는 이런 특징인데 나 이 작가 알아 라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수도 있을 듯해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일부러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 제가 이렇게 페이지 띄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묵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읽어보고 저 작가는 어떤 특징이 있구나. 나는 그래서 저 문장이 저래서 좀 좋다. 난 저 문장이 저래서 싫다. 라고 하는 거 분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여드릴게요. 자, 읽어보셨죠? 여러분 좀 읽을 수 있도록 묵독할 수 있도록 제가 자체 음소거를 하면서 좀 기다렸는데 어때요? 문장의 특징이 어때요?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무슨 내용이에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글의 문장의 어떤 느낌, 특징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어떤지 일단 첫 번째, 제가 오늘 이제 작가를 블라인드로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문장이 길어 짧아. 그치? 짧아요. 연한 텅 비어 있었다. 뭐뭐 했었다. 뭐뭐 했었다. 그리고 서술어미의 활용이 되게 다양하거나 장황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우리 학우들 글 고치면서 뭐뭐는 뭐뭐 했다. 뭐뭐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난 뭐로 생각한다. 이렇게 서술어미가 좀 장황하게 길어지는 것들이 좋은 습관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작가는 이미 짧게 쓰고 있어. 들었다. 있었다. 벌어졌다. 나는 이제 두지 않았다. 라고 해서 간결하고 짧게 쓰는 그런 문체를 가지고 있죠. 또 자, 상황을 감정을 거의 묘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용으로 보면 중간에 보면은 무려 엄마가 돌아가신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야. 근데 얘는 막 이 엄마의 어떤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막 감정적이라거나 비극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과정을 마치 사실을 나열하는 것처럼. 어머니는 올라타 얻어탔다. 엿새가 걸렸다. 배에 싣고 있었다. 뭐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장면도 막 슬픔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어머니는 관 속에 누웠다. 나중에 들으니 가벼웠다고 한다. 라고 하면서 감정이 거의 없이 있는 그대로 시각적인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묘사하는 형식의 글이에요. 설명이 거의 없고 묘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묘사다. 우리 설명과 묘사는 한번 배웠잖아요. 단정히 했다. 안아보면 어머니는 한 움큼이었다. 이것도 사실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마지막에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의 정서가 있는데 그거를 상황은 직접적으로 보여주되 감정은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방식의 문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2달이 지났으니 벌써 그럼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로 보면, 그러니까 시간, 그 내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나름 시간이 길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서 2달, 3달의 긴 시간인데도 글은 이렇게 어떻게 쓰고 있어? 짧게. 그러니까 한 페이지 안에 어머님을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를 땅속에 묻고 뭐 이런 내용을 뭐지? 짧게 핵심적이고 간결하게 쓰고 있지.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취했다. 허리가 결리면서 비가 내렸다. 차가운 늦가을비였다. 그냥 이렇게 사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슬픈 정서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슬픈 정서를 표현을 하는 건데도 슬프다는 노골적인 감정 묘사가 하나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자꾸 마셨다. 술은 비처럼 몸 안으로 스몄다. 아침에도 비는 멎지 않았다. 안주 없이 마신 속에 술이 쓰렸다. 그냥 내가 마셨다. 술을 마셔 속이 쓰렸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다 완곡하게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과 어머님이 돌아가신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슬픔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절대 직접적으로 감정 묘사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체는 짧게, 그래서 감정 절제와 짧고 간결하고 핵심적이고 또 이런 걸 약간 표피적이라고 하는데 뭔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전달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형식의 문체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문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교수님 저는 이 문체가 좋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딱딱 막 감정을 장황하게 얘기하거나 뭐 다양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핵심만 딱딱. 그래서 독자가 알아서 감정을 뭐 여기서 슬픈 감정을 누군가는 읽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슬프다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뭐 못 읽으면 못 읽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독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저렇게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식의 문체가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호불호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 스타일이 이런 거였어.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걸까? 제가 오늘 문장 스타일 1, 2, 3, 4 이런 식으로 5번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치할 때는 배치한 의도가 있어. 문장 스타일 2,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온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거랑 약간 대조되는, 상충되는, 이게 간결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그래서 다소 이런, 이제 있는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묘사하는, 시각적 묘사에 치중을 했다면, 있는 그대로 사실 묘사에 치중을 했다면, 문장 스타일 2는 그거랑 조금 다른, 좀 반대되는 스타일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좋을지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가져온 순서가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근데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좀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문장 스타일 2부터는 두 번째, 2차시 영상에서 이어갈게요. 1차시 영상이 시간이 좀 길어져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어서, 여러분 절대 쉬었다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문장 스타일 1과 2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어서 2차시 영상에서 확인을 좀 바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1차시 영상 여기까지 하고 2차시에서 계속 이어갈게요.